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공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가입 시기와 조건은 물론이고 또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를 따져서 재테크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물론 보장은 탄탄한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참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내 보험을 바로 알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험 가입을 희망하시고 계신 분들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 보험을 바로 알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병욱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보험 바로 알고 쉽게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험을 말하기에 앞서서 의료실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입원, 통원, 약국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는 의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입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통원은 25만 원, 약국은 5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게 바로 의료실비입니다. 의료실비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입원 시, 통원 시, 약국 이 세 가지 형태로 이 한도에서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다른데 예로 들어서 2010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100%, 그리고 2015년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90%, 그리고 15년도 9월부터는 뭐 급여랑 비급여랑 조금 나눠져서 자신이 가입한 그 의료실비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실비는 5천만 원, 25만 원, 약국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할 비용을 돌려준다. 이렇게까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실비가 얼마만큼 보상이 되는지는 아셨겠는데 어떤 것들을 보상을 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의료실비에서 보상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상이 어려운 것들, 보상이 안 되는 것들만 제가 크게 6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출산.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기 정기적으로 뭐 검사를 하거나 초음파를 봤을 때 이런 비용들 혹은 뭐 제왕절개 비용 이런 것들 보상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뭐 미용 목적, 여드름 치료 이런 것들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고의적인 사고 당연히 안 될 거고 자해,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요것도 의료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단 치매는 보상이 가능하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많은 분들이 그냥 치과 한의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치과 한의원의 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로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금을 씌우는 치료를 한다든지 한의원 같은 경우 약제비를 짓는다는 이런 비용들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보상이 되는 경우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자면 치과 같은 경우는 뭐 사랑니를 발치할 때 이때는 또 보상이 가능하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크게 6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그 외에 모든 사항들은 의료실비에서 입원 시 5천만 원, 통원 25만 원, 약국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가지 말고도 몇 개 좀 소소한 거를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사마귀는 안 되고 티누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고객님들 입장에서 외우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6가지 정도만 하고 본인에 맞는 설계사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이 6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의료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암이 보상될까요? 이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실비 하나만 있더라도요. 암보험이 보험이 가입이 암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를 빼놓고 진단금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의료실비를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료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뭐 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 사망, 그리고 상해 질병, 그 외에 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 우리 사람한테 드는 보험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의료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빨간색 체크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에 이제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고 검은색 부분들은 좀 선택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사망보험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망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그 사망했을 시에 누구한테 물려줄까 요거를 걱정하시는 건데 저는 사망한 다음에 엄마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보험은 사실 우리 자녀 혹은 와이프 배우자 요렇게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독신주의자예요. 혹은 저는 아기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과연 사망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들은 좀 선택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해보험도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골절이 당했어요. 골절을 하셔서 뭐 3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 30만 원 받으면 없던 돈이고 기분은 좋지만요. 사실 이걸로 우리 생사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은 정말 치료비도 무시무시할 거고 정말 생존 여부에도 치사율도 워낙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실비 다음으로는 3대 질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반드시 꼭 가져가셔야 되고 배상 책임, 여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뭐 다른 사람 신체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혹은 훼손시켰을 때 이런 것들 보상하는 건데 요거는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기호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보험은 어떤 게 빠져 있나 어떤 게 들어가져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는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느냐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만기 환급금. 요거 만기 시에 여태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옛날 어르신분들이 만기 환급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만기 환급금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즘 보험 상품들은 전부 다 100세 만기로 출시가 돼요. 그렇다면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은 언제 주겠다는 얘기냐? 100살 때 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 우리가 100살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략적으로 나이에 맞게끔 뭐 50년, 60년, 70년 뒤에 후의 일인데 저희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화폐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값어치랑 우리가 100살이 됐을 때 물가가 상승이 물가가 전혀 다르다. 요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만기 환급금을 구성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요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운전자 보험을 5만 원에 가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사실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거든요. 근데 이분의 5만 원 중에 보장성 보험료는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적립보험료라는 게 4만 5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적립보험료가 뭐냐는 건데요. 사실 이 보험은 저는 4천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인위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넣게 됩니다. 이 저장되는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전혀 무관한 돈인데 이 저장되는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4천 원짜리를 저희는 5만 원에 가입하셔서 나중에 돌려받는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형, 갱신형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갱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는 보험을 단순히 싼 거 이렇게만 찾았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의 건강비 그리고 병원비를 책임져 줄 건데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나오는데 휴대폰 비용보다는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갱신형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된다는 건데 이게 저렴하다고 지금 당장 좋을 게 아니라 나중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비갱신형은 나중에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반면에 갱신형 같은 경우는요. 한번 예시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20년 갱신짜리 암진단금을 제가 가져왔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16,95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56,000원, 또 20년 후에 99,000원, 또 그 다음 20년에는 113,000원까지 거의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암진단금이라는 하나의 특약만 놓고 봤을 때 10배가 올랐는데 암뿐만 아니라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전부 다 갱신형으로 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보험료가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력이 되신다면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좀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가입하라거든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방송에서 묻지 따지지 않고 가입시켜줍니다. 이런 보험들 막상 전화해보면 정말 묻고 따지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아프고 난 다음에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 상품 안에 같이 묶어야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필치 못하게 사망금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다면 제가 원하지도 않는 사망금을 여러 개 넣겠죠. 그리고 사업비, 회사에서 떼는 사업비도 절감이 되니까 하나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에 묶었을 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젊은 나이에 가입하셔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제가 10살짜리 자녀 보험인데 제가 암보험을 권유드렸더니 10살짜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을 때 가입해야 10살짜리가 50살보다는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저렴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그 저렴한 보험료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요점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그리고 한 번에 가입해라. 요 정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잡으시고 기존의 증권들을 한번 보시면 좀 빠진 부분들이 없나 쉽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 기준으로 제안을 한번 짜볼게요.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비갱신 한 번에 가입했을 때 보험을 짜면 무척 튼튼하게 짰어요. 근데 보험료가 17만 8천 원이래요. 그러면 너무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담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저희는 보험료를 줄여야 됩니다. 부담이 돼서 유지를 못할 보험은 차라리 안 가입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 너무 부담돼요, 병욱 씨. 보험료 줄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장을 줄입니다. 저는 암이 3천만 원 말고 2천만 원까지만 가져갈게요. 만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100세 만기 말고 저는 80세까지만 혜택 받을게요. 갱신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런 비갱신 말고 차라리 그때 나이에 맞춰서 조금씩 오를게요.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기호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65세 어머님께서 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시대요. 병욱 씨, 저 그럼 보장을 줄여드릴까요?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니에요, 병욱 씨. 이거는 저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험인데 보장을 줄이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머니 만개를 줄여드릴까요? 이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납입기간을 아니에요, 병욱 씨. 30년 내면 너무 길어요. 이랬을 때는 뭐 갱신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반면에 나이가 뭐 20살 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만개를 줄이지 말고요, 갱신형으로 바꾸지도 마시고요, 납입기간을 조금 늘리시거나 보장을 좀 줄이시는 방법, 나중에 좀 더 들면 되니까 이렇게 기호에 따라 나이 연령대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를 줄여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보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내 보험 점검하는 방법, 증권 보는 방법 이렇게 좀 안내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 마치고 방송 중에라도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증권 통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저희가 직접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험을 바로 알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보험을 갖고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에게 문의 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3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로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도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를 무해지 어린이 보험 활용하기로 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 뭐 이제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까지는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제 뭐 1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한 2-3개 회사가 이제 좀 출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내가 뭐 이제 보험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뭐 한 달에 뭐 10,000원, 100,000원을 지출했을 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나이가 뭐 30살이면 이제 어린이는 아닌데, 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30살까지도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 자녀가 또는 뭐 손자, 손주분이 30살 미만이다라고 하면 요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되게 유리할 것 같아서 좀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뭐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자녀보험하고 다 동일하다. 네. 조건들은 다 동일한데 뭐 몇 가지 특이하게 또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20살 뭐 자녀보험 예전에는 20살 조금 들어서 25살 미만 자녀분들이 뭐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해서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예전에 보험들을 보면 거기에 뭐 실비라던가 암이라던가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만기를 좀 뭐 30살 만기, 뭐 20살 만기 하면 보험료 얼마 비싸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100세 만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를 봤을 때 이제 보험료적인 부분을 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15세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넘게 되면 상해 사망 연계 이런 게 좀 많이 붙었습니다. 내가 나는 사망보험은 필요 없는데 뭐 자녀분들 사망해서 그거를 뭐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을 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 또 잡아먹는 돈들이 뭐 10,000원 이상 이렇게 좀 되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저해지 자녀보험, 무해지 자녀보험 이런 것들은 뭐 사망 연계도 없거나 뭐 최소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만 좀 가입을 하시면 뭐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은 나이가 내가 30살까지 최대 뭐 뇌혈관 진단금도 뭐 3,000만 원, 허혈성 진단금도 3,000만 원, 암 진단금도 뭐 일부에서는 최고 1억 원까지 이렇게 좀 인수가 가능하신데 뭐 이렇게 됐을 때도 보험료가 뭐 기존보다도 훨씬 더 좀 저렴하게 또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거기에 이제 뭐 그 질병 수술비라던가 뭐 암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도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한 30%에서 40% 이상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뭐 설정이 가능하시다 이런 게 뭐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험을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벌써 30세가 넘었는데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귀 쫑긋 세우시고 귀 기울이셔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이름 앞에 타이틀이 저해지, 무해지가 붙으면 그만큼 일반 보험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얼마나 저렴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설계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2세 여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 뭐 일반암 5,000만 원, 뭐 뇌혈관 진단금 3,000만 원, 뭐 허혈성 진단금 3,000만 원 이렇게 넣고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렇게 넣었을 때 25년 납 10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해지가 아니고 일반 자녀 보험이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그러면 보험료에서 보험료 한 50% 정도 한 60%, 한 40% 정도 저렴한 걸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암도 넣고 입원비도 넣고 수술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넣었을 때 한 10만 원 정도다. 네, 뭐 자녀보험이 1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비슷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보면 뭐 물론 뭐 나이하고 뭐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내서 또 보장을 받는 거랑 6만 원을 내서 보장을 받는 게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6만 원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으시거든요. 또는 나는 1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 아니고 뭐 더 올려서 7천만 원, 1억. 뭐 뇌혈관 진단금도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어떤 보장을 해주고 싶으냐 또 뭐 가족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녀보험 또는 뭐 최근 들어서 태아보험도 대부분 100세 보험으로 많이 하시는데 태아보험도 비슷한 조건으로 설계를 하면 한 30%에서 40% 이상 저렴하시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셨다가 한 6, 7만 원 정도로 태아보험도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나머지 갖고 뭐 적금을 드신다거나 또는 보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내가 뭐 조금 더 뭐 관심 있게 보신다, 뭐 의뢰를 주신다고 하면 정확한 거는 좀 이제 설계를 좀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이제 보험이 없는 분들이겠죠. 네네. 뭐 자녀분들인데 보험이 이제 없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암보험이라던가 뇌, 심장,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
내가 예전에 뭐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 100세로 나는 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암 진단금을 뭐 3천만 원 정도만 하셨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나중 됐을 때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뭐 업셀링을 하시는 거죠. 뭐 암 진단금을 뭐 나는 한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 추가. 그 예전에는 뇌혈관 하혈성 진단비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난 좀 더 하고 싶다면 2천만 원.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암 2천, 뇌혈관 2천, 하혈성 2천. 거기에 뭐 상해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만 이제 업셀링을 하시게 되면 뭐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보험료 굉장히 추가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업셀링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태아보험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데 네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단비 보통 이제 100세 보험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간에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은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잘 유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잘 유지하시면서 저렴하게 그러면 그 이제 이 저해지 무해지 보험으로 이제 진단 자금 위주로 뭐 암이라던가 뭐 뇌혈관 허혈성 입원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으시고요. 그 이제 신생아 관련된 특약들은 무해지에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2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두 개로 조합하시는 경우 뭐 실비까지 하시면 3가지가 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해지는데 보장의 폭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뭐 물론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네. 이제 무조건 갈아타시기보다는 현재 내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고 계시는지 가입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혹시라도 내가 뭐 아이가 또 병력이 있다 보면 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라던가 뭐 부담보 이렇게 좀 이제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하실 때는 좀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보험이 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태아 특약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 태아보험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특약들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비싼 것들은 빼고 뭐 요 금액 갖고 뭐 저해지로 훨씬 더 보장이 좋게끔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플랜을 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고 이게 싸다고 좋다고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상황 맞춰서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데 상담을 받으시고 네. 뭐 어떻게 조정을 하실지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보험 상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 주시면 최동원 전문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손해율 걱정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그 가입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뭐 사망 연계라던가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이제 엘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8월 달인데, 뭐 사망 연계를 또 붙였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20살 이상은. 그런 것처럼 지금 타 회사들도 지금 이제 무해지 자녀보험들이 이제 뭐 한 두세 개 회사가 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내가 조건 좋을 때 사망 연계 없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할 수 있을 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좀 필요한 것들, 이제 뭐 딱딱딱 필요한 거에다가 더불어서 좀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보험 굉장히 긴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긴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진단금이라든가 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 이런 것들을 지금 기준에 맞추지 말고 뭐 한 몇십 년 후를 봤을 때 업셀링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저렴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리고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실시간 전화 연결이 먼저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55세거든요. 네네.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들은 건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보험 점검을 원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지금 이렇게 보험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아프면은 보험을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기 전에 점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네.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 뭐 암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 아니시고요. 예, 저희 그런 거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을 보내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한 달에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네.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예, 부담스럽진 않아요.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신다면 부족한 보장이 있어서 그러면 여건이 좀 되시나요? 네네, 괜찮아요. 아, 네. 그것도 괜찮으시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 잠시 뒤에 해드릴 건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삼성화재에서 3가지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십니다. 업그레이드 암보험은 이미 완납을 하신 상태이시고요. 이게 7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 또 삼성화재에서 올라이프 슈퍼보험 이렇게 2건이 더 있으셔서 한 달에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5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도 건강은 양호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보험 점검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삼성화재 3가지 상품 네. 준비하셨는데 네, 그 지인분이 혹시 계신가 봐요. 예, 맞아요. 그래요. 그분에서 그래 꾸준히 관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험료 제가 봤을 때 보험료가 걱정되시지도 않고 뭐 그냥 잘 들려져 있나 이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하나씩 잘 볼 텐데 일단은 네. 뭐 실비도 잘 들려져 있고 진단 자금도 있고 그리고 뭐 납입이 완료된 암보험도 이렇게 일단은 보장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네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존에 납입이 완료된 업그레이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아, 네, 70세 만기라. 네, 맞아요. 그리고 올라이프 슈퍼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 심장 이렇게 진단 자금들이 있는 건데 첫 번째 문제점은 갱신형 인정. 아, 그리-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 뇌 졸중이 아니라 뇌출혈 인정. 이렇게 네. 제가 앞에 라이프 플랜 강의한 것처럼 그 네. 포인트만 갱신형, 비갱신형 그리고 만기 환급금 요런 포인트만 보시면 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화재의 새시대 건강 파트너 첫 번째 거. 여기에는 보니까 의료실비랑 상해보험 그리고 배상책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네네. 가입하신 게 17년도 후반대니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랑 크게 차이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네.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 요거는 암진단금 500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 3천만 원씩 갱신형으로 네네.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보시면 보험료가 7만 원 정도 내고 계세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비싸거든요. 이거 예. 여성분이기 때문에 뇌출혈 심근경색도 저렴한 편에서 안 그래도 속한데 만기도 80세 만기까지고 갱신형도 되어 있고 암도 500만 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7만 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만기 환급금 없어야 되는 이유 잠깐 라이프 플랜 강의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이거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요거 그래서 근데 많은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10,000원 이하로도 짤 수 있는 보험일 것 같아요. 근데 7만 원 내셔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요렇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종합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네. 번째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이 보험은 절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험 상품을 나눠 가입하는 것보다 묶을 네. 때 한 번에 묶어 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요것도 조금 정리 나쁘진 않지만 이게 17년도 4월 달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저는 네. 어머니 요거 잘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17년도 네.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아, 그럼 네네. 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보다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기본 계약들 낭비하지 말고 한 번에 묶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우리 네네.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요거 아까 진단자금도 7만 원짜리 요거 있으신데 네. 어머니 요거 너무 비싸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액이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화재 업그레이드 안보험, 요거는 납입이 끝나셨잖아요. 네네. 요거 만기가 짧은 게 조금 아쉽지만 이 보험 자체로는 너무 훌륭한 보험이고, 이거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등이 갑상선암이니까 요거 조금 제가 봤을 때 요 부분이 되게 효율적이라서 저는 요거는 잘 유지하셨다가 70세까지만이라도 혜택을 조금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업그레이드 안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고, 정리하게 되면 저희가 예, 그러면 나머지 네. 이제 기회비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 요 비용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암진단금 비갱신으로 500만 원이 아니라 100세 만기까지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추가하시고, 뭐 뇌졸중 심근경색, 아까 삼성 거는 뇌출혈이었지만 뇌졸중으로 3000만 원씩 100세 만기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추가하시고, 의료실비는 한 2만 원 정도면 가입하시거든요. 단독으로 하나 또 가입하시고, 배상 책임, 상해보험, 각종 수술비 이런 거 다 넣더라도 손해보험사 걸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바뀌면 한 13만 4천 원, 13만 원대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랑은 좀 비슷하지만 일단은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뀌고, 뇌출혈, 뇌졸중으로 바뀌고, 100세 만기로 바뀌고, 이래서 오히려 덜 나이 없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해 가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니요, 잘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얘기는 잘 들었지만, 네, 오늘 이렇게 상담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후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네네. 그 CI 보험이 주변에서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좀 갖고 있는 게 CI 보험인 것 같은데, 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올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요. 저희 예. 보내주신 증권은 미리 봤는데 그 말씀하신 CI 종신보험이랑 메리츠 화재에서도 알파 플러스 보험이라고 한 건 가입하고 계시네요. 예. 이 두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당시에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죠? 가입하셨을 때. 예, 그 당시에는 들었죠. 예, 지금은 뭐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기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또 전문가님들이 CI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해지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최동원 전문가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잠시 뒤에 들어볼 거고요. 지금 한 달에 보험료는 한 24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이 보험료는 부담스럽거나 하시지는 않으세요? 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네, 그래도 보장이 탄탄하다 하면 들고 가실 여력은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동원 전문가께서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하실 예정이시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사전에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은 미리 받아봤고요.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이게 한 달에 20만 4천 원 보험료를 내고 계신 거고요.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도 같은 해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네요. 저희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40대 초반에 남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CI 종신보험이 주변에서 지급받기가 까다롭다라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동원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니까 2013년도에 보험을 2건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고,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 이렇게 2개를 가입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우선 이제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부터 조금 이제 봐드리면, 보험이 요게 아마 실비 보험이신 것 같아요. 기존의 보험이. 네. 실비가 2013년도 상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건이 더 좋을 때 90%이실 때 3년 갱신으로 해서 준비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거기에 뭐 실비하고 그때 보내주신 거 증권 보니까 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뭐 배상 책임. 그래서 이거는 실비보험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 4만 원 정도 부담도 없고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요거 아마 준비하실 때 뭐 그때만 해도 뭐 주위에서 뭐 아시는 분이 뭐 요거 하나면 다 된다. 혹시라도 뭐 불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뭐 암 걸렸을 때, 뭐 큰 병 왔을 때, 뭐 뇌졸중, 심근경색 왔을 때 아마 요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된다라는 얘기 조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예, 예. 뭐 기간도 좀 지나서 뭐 조금 이제 뭐 기억을 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CI 종신보험, 그러니까 CI 종신보험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뭐 남겨진 이제 가족, 뭐 유족이죠. 뭐 혹시 결혼을 하셨으면 사모님이나 뭐 자녀분한테 이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종신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사망을 해야지만 나갔어요. 종신보험은. 근데 네. 그 전에 뭐 사망에 뭐 여러 가지 뭐 혹시라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큰 병 걸렸을 때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암이라던가 뇌 심장 질환으로 이제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큰 병이 걸렸을 때 치료비가 먼저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나온 게 CI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예, 상품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기 전에 치료비가 든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먼저 써라, 치료비로. 그래서 뭐 주기약이 1억이면 뭐 50%형이다 그럼 5천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 혹시라도 잘못되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의도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만든 건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CI 종신보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뭐 살아가시면서 뭐 큰 병,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암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실 거잖아요. 물론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입원하실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위암이라든 뭐 간암, 폐암, 대장암, 뭐 갑상선암 등등등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이 CI 종신보험이 뭐냐면 약관에 명시를 했어요. 암인데 중대한 암만 주겠다. 중대한 암. 그럼 중대한 암이 뭐냐? 그 약관을 찾아보면 물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암 종양이 몇 기냐? 종양이 보통 0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몇 기냐? 그래서 0기, 1기, 0기는 안 줄게, 2기는 안 줄게, 2기부터 줄게.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뭐 암이 뭐 센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센치가 몇 센치냐, 그리고 이게 뭐 침범도가 있냐 없냐, 전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약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급받기 내가 나 암 걸려서 나 암 치료했는데 몇 천만 원 나왔어, 이거 주세요 청구를 하니까 안 주더라는 거죠. 그 약관상에 하나만 맞지 않아도 안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게 CI 종신보험이고, 그건 이제 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뇌 관련 질환도 뇌출혈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뇌 같은 경우에도 뭐 신체에 뭐 25% 이상 마비를 동반해야 된다. 뭐 심장 관련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는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해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뭐 물론 이제 뭐 남성분이시고 이제 뭐 지금 혹시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시죠? 예, 그러시면 뭐 사망보험금도 당연히 좀 일부분 가장이시기 때문에 좀 필요하신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되는 돈을 2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지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급받기 까다로운 CI 종신보험 이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암 걸렸을 때 그냥 암 진단금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받을래. 뭐 뇌 관련 질환도 이게 뭐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고 그냥 뇌졸중,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 관련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현재 요 보험을 좀 이제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후에 납입할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메리츠 화재의 실비보험만 하나 준비가 되어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하고 요거를 이제 좀 이제 내가 부족한 3대 진단금, 암 진단금,
요거를 이제 좀 넉넉하게 5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000만 원, 뇌졸중 진단금 2천만 원, 급성 2천만 원, 거기에 상해질병 수술비 요렇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보장을 하는데도 손보사 알뜰 저해지 보험으로 가시면 한 8만 원 정도 납부하실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보험료가. 예. 그러면 기존에 내고 계셨던 게 20만 4천 원이시잖아요. 예. 근데 얘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좋은 보험, 암이라든가 뇌, 심장 3대 질환 쪽으로 한 8만 원. 그러면 12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보험하고 이 보험은 뭐 내가 살아가면서 치료비는 훨씬 더 좋은데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는 뭐 이제 그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면 나는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알뜰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들 있고요. 또는 종신보험보다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 혹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시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면 예. 뭐 사망보험금은 차차 혹시 뭐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내시는 돈 지금 20만 4천 원에서 이거를 절반도 안 되는 8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 뭐 나머지 세이브 되시는 돈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요거는 따로 지금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런 돈으로 연금 같은 거를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예,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어요? 네, 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보험료를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조언이셨는데요. 예. 혹시 방송 끝난 이후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조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0751님께서 보내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 보험이 전부 갱신이라 고민입니다.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을지를 여쭤보셨는데 뭐 건강 상태나 나이는 적지 않으셨고요. 조병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나이도 모르고 지금 한데 일단은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저 문자로 한 번 더 나이라든지 요거 병력사항 이런 것들 한번 보내주시면 좀 더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비갱신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약이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한번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그 나이에 맞는 비갱신형으로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751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풀어드릴 거고요. 0306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20살, 22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보험이 만기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가입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잘 질문을 주신 게 오늘 앞서서 이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무해지 자녀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었거든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예. 저희 방송을 이제 뭐 처음부터 계속 보셨으면 제가 이제 안내드렸던 무해지 자녀 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예전에는 보험 만기가 뭐 20살, 뭐 23살, 24살 이렇게 만기가 끝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성인 보험을 준비를 대부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게 20살 넘으면 종신보험을 하나 해야겠다. 그런 거는 좀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맞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건강보험을 준비하실 때 지금 30살 미만까지는 무해지 자녀보험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기는 또 100세까지 하시고, 뭐 암진단금, 그다음에 뇌 관련 질환도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진단금, 심장 관련 질환도 허혈성 진단금, 이런 것들을 뭐 최대 3천만 원, 암도 뭐 최대 1억 원까지, 거기에 뭐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넣으셔도 보험료가, 물론 이제 납입 기간을 뭐 20년 납하시느냐, 25년 납하시느냐, 30년 납하시느냐, 요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장을 정말 많이 넣고 싶다. 근데 20년 납하시면 보험료가 뭐 10만 원 훌쩍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해지라도. 그러면 납입 기간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30년은 너무 길다 싶으시면 한 25년 납 또 있으시기 때문에 25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해서 뭐 암 5천, 뇌혈관 허혈성 3천,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질병 후유장애,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걸 다 넣으셔도 한 자녀당 10만 원 미만으로
하셔도 충분히 보장이 좋게 들어가실 것 같고요. 이제 성별이 안 나왔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비싸요. 여자분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별 그럼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럼 합쳐서 나는 뭐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싶다. 예산을 좀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을 위해서는 뭐 진단금을 뭐 3천만 원, 2천만 원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적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좀 가져가시되 뭐 암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20대 미만이면 5천 이상, 뇌혈관 활성은 한 3천 이상, 거기에 질병 후유장애, 거기에 이제 뭐 하신다 그러면 입원비까지 하시는데 입원비는 요즘 트렌드에는 뭐 가성비가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입원비 제외하고 네. 진단비, 수술비 위주로만 해서 가져가시면 거기 질병 후유장애까지 뭐 굉장히 저렴하고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상담 이어갈 수 있는 시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